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대표 음식 꼽자면 등푸른 생선, 마늘,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를 골고루 챙겨 드시면 뇌졸중 같은 혈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식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아침을 거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이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점심을 드실 때 혈당이 폭발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 한 가지라도 갑자기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119나 응급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졸중 초기 신호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뇌졸중의 초기 신호, 전조 신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주위에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평상시에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편측 마비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이 갑자기 생길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측 마비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보통 마비? 그러면 저리거나 아니면 쥐가 나는 증상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뇌졸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편측 마비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종의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혹은 물건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한쪽 팔이 잘 뻗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은 이런 증상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흔한 증상으로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안면마비 증상입니다. 사실 안면마비도 편측 마비에서 얼굴 쪽에 마비가 왔을 때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눈치풀이는 게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나 침이 옆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측 마비에서 연장선상으로 얼굴 쪽에도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혹은 발음이 갑자기 안 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근데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이것 역시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전체 뇌졸중 환자에서 20% 정도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가 뇌졸중의 강력한 초기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증상 중 만약 한 가지라도 갑자기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119나 응급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세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뇌졸중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이럴 때도 119를 부르셔야 하고요. 이 세 가지 증상 외에도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거나 어지럼증, 두통, 실신, 균형을 못 잡는 경우에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와 달리 예를 들면 단순히 두통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뇌졸중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의 신호인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뇌졸중의 고위험군자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평상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대표 음식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등푸른 생선, 마늘, 그리고 해조류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어나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늘은 잘 아시다시피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것도 혈전이 뭉치는 걸 막아주고요. 혈관 속 혈액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조류를 추천드리는데 우리 식단에서 흔하게 미역이나 다시마가 해당되겠죠. 여기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 속의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주고 혈전에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식단에 생선, 마늘, 해조류를 골고루 챙겨 드시면 뇌졸중 같은 혈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선, 마늘, 해조류 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 세대가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20대에서 40대까지 몸에 큰 이상은 사실 보통 잘 안 생기시죠. 그래서 젊다고 방심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정도 뒤에 그때 내가 진작 관리할 걸 이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기본 습관만 잘 챙기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이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식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아침을 거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이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점심을 드실 때 혈당이 폭발하면서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피곤함이라든지 혈액순환에 저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도 아침 식사를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빵이나 토스트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구운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과 빵이라도 먹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의외로 아침에 빵이라도 먹는 사람이 아침을 안 먹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떨어지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침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긴 하지만 뭐라도 빵이라도 먹는 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3끼를 다 못 드시고 2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아침보다는 저녁을 굶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건강을 위한 운동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거칠어지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강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고요. 달리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간 장기간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잠을 7시간 이상 자면 좋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11시에 자서 내가 한 6시에 일어나는 것과 새벽 2시에 자서 다음날 10시에 일어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면은 불규칙하게 같은 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똑같은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해요. 이걸 수면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TV 같은 걸 보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데 10시에는 못 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취침을 하는 게 좋고요. 주무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 담배는 당연히 줄이거나 건강검진도 귀찮아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암이 걸리신 가족력이 있으면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 검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1,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데요. 요즘은 사실 현대인분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모두들 쌓인 상태인데 이때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걸로 풀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미리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는 20대에서 40대라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일단 2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을 제공하잖아요. 이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기본 항목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 중에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 암처럼 만성 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평소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선택사항에 따라서 위내시경을 하거나 복부, 혈관 초음파,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전립선 검사까지 추가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할 때는 검사를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이전에 했었던 건강검진 결과랑 지금 수치를 꼭 비교해 보시고요. 평소에 생활습관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 또 잦은 음주나 운동 부족, 또 밤늦게 먹는 야식 같은 습관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바꿔가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나 불면,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대에는 건강관리를 미리 하는 게 나중에 비용이나 기간을 훨씬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아플 때 미리 정기 검진을 하고 또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뇌졸중을 겪은 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어떤 점을 꼭 지켜야 하나요?
뇌졸중은 한번 겪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한번 생기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한번 끝난 뒤에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씩 숨이 조금 찰 정도로 걷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한국인 분들이 짠 음식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을 망치게 되고 또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과음과 흡연을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피하셔야 되는 음식 중에서는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버터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그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채소나 과일, 생선, 해조류와 같은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은 자연식품을 충분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혈압 문제나 아니면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셔야 되고 그냥 한번 검사를 하고 수치가 떨어졌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 수치가 유지가 잘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휴식, 또 스트레스 받는 습관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수면과 관련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에 관련해서도 진료를 보시는 게 재발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 여러 가지가 모여서 재발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약만 먹고 수치가 떨어져서 안심하거나 한번 뇌졸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안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운동, 식습관, 약물 복용, 정기검진 이런 4가지 요소를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챙기셔야 되고요. 한번 내가 뇌졸중을 겪었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조금씩 꾸준히 장기간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를련 한의원 대표원장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운동이나 식단,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가 내 몸에도 딱 맞는 영양제를 찾고 싶은데 막상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뭘 사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다가 그러다가 직접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해소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맞춤형 영양제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를련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영양제를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사기 전에 혹은 드시기 전에 이런 건 꼭 확인하고 먹어야겠다 싶은 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면 부담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를련 스토어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검증된 영양제만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직접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